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41번째 시간입니다. She was furious with me for taking him off. It seems he's an unusually rich and desirable uncle. Fury가 명사로 분노, 경노, 격렬, 열광, 매우 흥분한 상태 이런 뜻이 있고요. Furious라고 하면 형용사로 매우 화가 난, 맹렬한, 왕성한, 활동적인, 격렬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야.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안 좋은 의미죠. 여기서 she는 주디가 아니라 줄리아를 말하는 거죠. 줄리아 펜들턴. 여기서 그리고 힘은 저비스 펜들턴 씨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는 당연히 주디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디 저 자신인 제가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를 상당히 take off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줄리아가 화를 많이 냈다.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or이 나왔는데 for은 무엇 하는 동안, 무엇에 대해,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게, 무엇이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 밖에도 어디를 향하여, 무엇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채롭게 문장 속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디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무엇 이어서 이쪽 뜻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리고 take off는 동사로 대표적으로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떠나다, 급격히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옷을 벗기다, 쉬다,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공연 같은 것을 중단하다, 머리카락을 깎다 이런 다채로운 의미가 있는데 take somebody off 이렇게 누군가를 take off 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면 동사로 재미로 누군가를 흉내내다 그리고 또는 누군가를 어딘가로부터 떠나게 하다, 데리고 가다. 예, 지금 바로 나왔죠.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줄리아가 주디에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삼촌 좀 모시고 우리 대학교 교정 좀 이렇게 한 바퀴 산책시켜드리고 좀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분명히 줄리아가 먼저 주디에게 부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줄리아로서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제 두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의 의미는 이 문맥 전후 앞뒤 상황 그 문맥을 보면 주디가 너무 지나치게 아저씨를 모시고 그러니까 그 줄리아의 삼촌을 모시고 막 대학교를 벗어나서 지금 그 college in까지 가서 막 여러 가지 음식도 먹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아저씨를 모시고 계속 시간을 보낸 점 어딘가 이렇게 가서 뚝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온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아하니 그 주디로서는 참 이 줄리아의 삼촌이 되게 이러이러한 삼촌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seem은 동사로 무엇인 것처럼 보이다 또는 무엇인 것 같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usual은 형용사로 흔히 있는, 평상시에, 보통의 또는 명사로 쓰이면 늘 흔히 하는 일 이런 의미가 되고 ly가 붙어서 usually 이렇게 부사가 되면 보통은 대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usual에 un이 붙으면 흔치 않은 그러니까 usual의 반대가 되는 거죠. 특이한, 드문, 보통이 아닌, 비범한 또는 별난, 생소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 또 이 unusual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어서 대단히 몹시, 평소와 달리, 특이하게, 유별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rich는 형용사로 부유한, 부자인, 돈이 많은, 풍요로운, 풍부한 이런 의미가 되고 the rich 하면은 명사가 되죠. 부자. 말 그대로 그냥 부자가 되고 반대말로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랑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desire는 명사로 욕구, 욕망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원하다, 욕망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게 이제 e가 사라지고 a, b, l, e가 붙으면 형용사로 호감이 가는, 탐나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unusually rich and desirable uncle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참 줄리아의 삼촌이 드물게 흔치 않게 부자시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삼촌인 것 같았다. 그런 것 같다. It relieved my mind to find he was rich, for the tea and the things cost 60 cents apiece. relieve는 동사로 안심시키다, 안도하게 하다, 뭐 걱정이나 고통을 덜어주다, 없애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출하다, 구조하다, 그리고 뭔가 불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mind는 명사로 마음, 정신, 생각, 사고방식, 관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동사로는 뭐 신경 쓰다, 주의하다, 유의하다, 뭐 싫어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 예문인데요. 런던 지하철에 가면 mind the gap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군데 붙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의 갭은 그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라기보다도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부분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다리는 그 장소 사이에 갭,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이나 뭐 아니면 다른 물건 같은 거 빠뜨리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인드가 주의하다라는 의미, 뭐 유의하다라는 의미로 마인드가 이제 쓰이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it relieved my mind. 우선은 mind가 명사로 쓰였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켰다, 안심시켰다. 네, 이런 의미인데 왜냐하면은 지루저가 이게 줄리아의 삼촌께서 그 같이 먹은 음식 계산을 하신 모양이죠. 그 차와 여러 가지 things. 그러니까 차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뭐 머핀, 뭐 마멀레이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게 하나에 60센트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부자라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분 부자시구나. 나한테 그렇게 그 돈을 써주신 게 그분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안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ind는 동사로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물론 이제 알아내다, 알게 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알게 되다 이쪽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리아의 삼촌과 지루저가 상당히 오랜 시간 산책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사이고 상당히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분이 뭐 얼마나 부자이실지 그런 거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물론 펜дл턴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라는 건 당연히 지루저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루샤가 이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루샤라는 사람의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이 아저씨는 펜дл턴 가문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이 많겠거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면모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니까 이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for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왜 자기 자신이 좀 약간 마음에 걸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안심이네. 안심이 된다. 이런 relieve라는 그런 동사를 결과적으로 쓰게 되었는가. 그거는 같이 먹은 음식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꽤 가격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for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cost는 정리를 하자면 명사로 값, 비용, 노력, 희생, 손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죠. 네, the tea and things가 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cost는 동사로 쓰인 거죠. 동사로 값, 비용이 들다,
무엇을 희생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비용이 들다 이제 이런 의미로 위에는 쓰였고 센트는 화폐 단위, 미국의 화폐 단위로 1달러의 100분의 1에 해당을 하고요. a piece는 부사로 각각 하나당 하나씩 따로따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each와 뜻이 매우 유사하지만 each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문장에서 뭐 문장 속에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a piece는 부사입니다. 오로지.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This morning, it's Monday now. 3 boxes of chocolates came by express for Julian, Sally, and me. 와우. 네. 자, come이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come이고 과거형 cam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come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로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오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I'm coming 이렇게 쓰이면 나 가고 있어. 가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express는 동사로 어떤 의사나 의견, 감정을 나타내다 표현하다. 뭐 또는 속달 급송으로 우편물을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형용사로는 급행의, 신속한 이런 의미가 되고 명사로는 급행열차, 뭐 속달 이런 의미가 됩니다. by 근데 참 요즘은 이 속달, 급송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by express는 급행으로 또는 뭐 빠른 우편으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빠른 우편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or은 뭐 for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부가적으로 썼습니다. 초콜릿 3박스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빠른 우편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저에게 줄리아와 셀리와 제 앞으로 네. What do you think of that? To be getting candy from a man.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펜더턴 씨, 저비스 펜더턴 씨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분위기상 봤을 때 흐름이 저비스 씨가 뭔가 감사의 표현, 나를 따뜻하게 너네 대학교로 방문을 했을 때 환대해줘서 뭐 고마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초콜릿이겠죠. 상당히 젠틀한 그런 선물입니다. 다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 세 명에게 되게 젠틀하고 다정하게 초콜릿 상자를 보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잠깐만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읽어보고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고아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 없이 친척 없이 지냈으니까 남자에게 뭔가 달콤한 음식, 디저트류를 받아보는 경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캔디라는 것을 받아보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건데요. 캔디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음식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영어로는 캔디라고 표현을 하고 영국 영어로는 sweets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I begin to feel like a girl instead of foundling. 네, begin 동사 원형 began, 과거형 begun, 과거 완료형이고 동사로 시작하다, 시작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instead는 부사로 무엇 대신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 대신에라는 그러니까 어떤 명사 무엇 대신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instead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지금 instead of가 나온 거고요. 네, foundling은 명사로 고아, orphan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요 고아 대신에 그러니까 고아라기보다도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되게 남자에게 이런 물론 사실 진짜 이 삼촌이 주디를 여자로 막 생각해서
그런 초콜릿을 보낸 상황은 아니죠. 분명히. 왜냐면 줄리아 셀리한테도 다 보냈으니까.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이런 경험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가 마치 여자인 것처럼. 새삼스럽게. 이미 성인 여자이긴 하지만 I wish you'd come and take tea someday and let me see if I like you.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이 좀 행복한 감정이 묻어나 있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지로셔가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아저씨 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뭐 상황상 정황상 아저씨도 someday 뭐 미래의 언젠가 먼 훗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라도 미래의 뭐 나중에라도 오셔서 대학교로 오셔서라는 의미죠. 대학교는 지금 생략돼 있지만요.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여기서 또 자기랑 같이란 의미는 없지만 자기랑 같이란 의미인 거죠. 자기랑 저랑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는지 아저씨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But wouldn't it be dreadful if I didn't? 그런데 dreadful 그러니까 dread는 동사 원형이 dread고 과거형이 ed가 붙고 과거 완료형도 ed가 붙고요. 무엇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dread, F-U-L, dreadful 이렇게 되면 형용사로 끔찍한, 지독한, 무시무시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ouldn't it be dreadful if I didn't? 근데 제가 만에 하나라도 아저씨를 like 하지 않으면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좀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무나 어색하고 막 진짜 막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딱 아저씨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역시 아저씨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멋진 분이야. 아저씨가 좋아.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너무 서로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그런 의미인데 However, I know I should. 근데요. 저는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안다라. 이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또 프랑스어가 나왔습니다. 주디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지에 프랑스어를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다. 뭐 형용사로 좋은 이런 의미고 I make you my compliment. 네, compliment는 명사로 칭찬, 인사말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 칭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인사 말씀 드릴게요. 내가 한마디로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짓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고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정한 프랑스어를 적었고요. 이렇게 주디라고 끝마쳤는데 PS 추신이 붙었습니다. I looked in the glass this morning and found a perfectly new dimple that I'd never seen before. glass 명사로 유리 또는 안경. 그러니까 이렇게 glasses라고 쓰이면 안경이 되고요. 또 거울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울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요. 무언가를 발견했대요. 자, find, found. 동사로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알게 되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found 그 자체로 동사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ound가 find라는 동사의 과거 또는 과거 완료형이 될 수도 있고요. found가 그 자체로 설립하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그런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뜻으로 쓰이지 않았고 요 뜻, 발견하다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perfectly. 자, perfect는 명사로 완전한, 완벽한. 여기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완전히, 완벽하게. dimple은 명사로 보조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보조개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야? 아니 당연히 지루셔는 자기 얼굴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늘 봐왔겠죠. 확실히 알고 있겠죠. 내 얼굴에 보조개는 없어. 또는 보조개가 있는데 새로 보조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자,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마도 추측하건데 원래 보조개가 아예 없는 얼굴이었는데 보조개가 생겼다.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보조개를 봤다라는 거죠. 네, C의 과거형 so, 과거 분사형 seen. 네, C는 동사로 보다 또는 알다, 이해하다. 자, it's very curious. Where do you suppose it came from? curious, 네, 형용사로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별난, 특이한, 묘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It's very curious. 여기서는 뭐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기보다도 묘하다, 별나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묘해요. 되게 특이하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생겼지? 보조개가 갑자기 왜 생겼을까?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궁금하다. 자기 자신이 되게 궁금하다. 이게 왜 생겼을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Where do you suppose it came from? suppose는 동사로 추측하다 또는 추정하다, 무엇이라고 가정하다, 상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당연히 dimple이겠죠. 도대체 dim플이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추측을 하시냐라는 건데 아저씨는 그러니까 아저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이 죽은개래. 보조개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where this였고 어디 came from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왔냐라고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이 보조개가 생겼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세요? 아저씨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